중학교 때는 수학 좀 어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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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학이랑 별로 안 친해? 네. 아, 다른, 그냥, 지난번에 잠깐 물어봤지만, 그냥 그 정도? 되게 싫은 건 아니고? 그냥 도형 부분 조금 싫어하고, 도용 다들 어려워하더라. 음. 도용을 많이 안 그려봐서 그래. 눈으로만 이제 책에 있는, 또는 뭐 청구서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눈으로 보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직접 내가 손으로 그려보면서 작도를 해봐야 돼. 근데 그런 과정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아마 도용 쪽이 다들 아마 싫어하는 것 같아. 잘 안 되니까. 자, 봅시다. 1-1, 1-1에는 뭐 볼 거 있을까? 다항식 연산에서, 다항식에 대해서, 뭐, 식을 연산하고 하는 거는 할 줄 알겠지? 내림차순 정리하고, 덧셈, 뺄셈, 곱셈 연산, 막 이런 거 막 시킬 거 처음에. 그 앞에 대표예제 1번이 있는 그 라인에, 어, 그 부분은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근데 곱셈 공식,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것들을 따라갈 거고 곱셈 공식이 나와. 그 곱셈 공식 다 기억하고 있어? 여기 밑에. 네. 이거요? 어, 이거는 외웠어. 그거 다 외웠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완전제 곱식이랑 합차의 공식 1번, 2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나 네 번째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전개예요. 왜냐면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 그건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전개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곱셈 공식 2번에 또 뭐 이상한 공식들이 막 나오는데 요것들도 기억은 해야 됩니다. 다 기억은 해야 돼요. 자, 근데 완전 제곱식이 이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이 완전 제곱식이라기보다는 이 곱셈 공식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 공부하지 않았나? 물론 이런 것들을 하진 않았지. 이런 공식은 아니지만 중학교 때도 곱셈 공식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1이었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는 있지 않았어? 네, 이거는 배웠어. 그죠? 중학교 때 이게 나오잖아. 이거 합차 공식도 나오고. 네. 이거 전개하는 것도 다 나오는 거잖아. 그지? 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고등학교 때 얘를 또 언급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추가된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항이 3개짜리, 제곱하는 식, 그 다음에 3차식.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식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놈인데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한 거고, 2개짜리 제곱이 있었는데 3개짜리 제곱으로 이제 또,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 다음은 이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A 플러스 B의 제곱을 공부했다? 근데 여기 보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어. 4제곱은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그치? A 플러스 B에 4제곱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것들의 어떤 패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물론 고등학교 수학책에는 3차식까지만 나와 있으니 1학년 때는 3차식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학년 올라가. 고2 되고 고3 되고 그러잖아? 그러면 4차식, 5차식, 6차식, 7차식, 8차식을 쓸 수 있어요. 그걸 공부하는 게 이제 2학년 때 공부하는 확률 통계에서 이항정리라는 단원에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게 지금 당장은 쓸 건 아니지만 지금 한번 보는 거지. 아, 이게 4차식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5차식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얘는 항을 2개짜리를 제곱하는 걸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이젠 3개짜리를 제곱하래. 그럼 4개짜리를 제곱하는 거야? 그것도 안 궁금했지. 그렇게 이게 확대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사고가. 점점점 한 단계 한 단계, 그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나? 이게 계속 또 규칙이 있는 건가?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학생이 잘 하겠어? 안 하겠지. 왜? 있는 것도 공부하기 싫은데. 이것도 공부하기 싫은데, 이거 다음을 왜 생각해, 내가. 그치?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자꾸 호기심을 자꾸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가만 냅두면 아무도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치? 하연이도 이거 하고 싶지 않잖아. 그치? 하차식이 왜 궁금해, 도대체.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아니고. 아니, 3개짜리 제곱하는 것도 외우기 귀찮은데, 4개짜리 제곱을 왜 고민을 해? 그지? 이런 거를 학생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는 거니까, 한번 한번 연결을 해봐. 생각해봐.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고학년 올라가서 문제화 됐을 때, 그때는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얘가 움직이는 어떤 형태를 내가 알고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어? 그럼 정말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점점 수학이 어려워져요. 지금 당장 이것만 해도 돼 라고 해서 그것만 정말 딱 하면은 가면 갈수록 수학은 어려워져. 그래서 지금 이런 개념들을 얘기할 때 얘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한번 들어두는 게 좋은 거야. 그거를 소화해, 네 걸로 만들어놔가 아니야. 알겠지? 이런 게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야. 그냥. 너는 지금 3차식까지만 하면 되고 한 3개짜리만 하면 돼 지금. 알겠죠? 자, 제곱식부터 볼게요.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을 하면 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라고 공부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고민을 하지? 자, 이게 2차식하고 3차식이 있는데 그 다음 4차식은 뭐로 시작할까? 그러겠지? 그래. A 4제곱으로 시작을 할 거야. 자, 다른 거 다 제치고요. 다른 거 다 제치고, 자, 위에 A의 입장만 볼 거야. 맨 처음은 A 제곱이네? 두 번째 항은 A가 1차. 세 번째는? 빵차. 그지? 3차식도 보니까 맨 처음에 A가 3차식인데 점점 차수를 내려가고 있어요. A는, 그지? 그래? B도 한번 볼까? B는 거꾸로 맨 앞에 B가 빵차야. 0, 1차, 2차 이렇게. 3차식도 0차, 1차, 2차, 3차 이렇게. 그러면 4차식도 A와 B의 차수에 관한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치? 할 수 있겠지? 요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A 세제곱과 B 곱한 거. 그래서 A와 B의 차수를 곱하면 4차가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은? A제곱, B제곱. 그래,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이렇게 나오고. 자, 문제는 이 앞에 섞여 있는 숫자들인데. 그죠? 얘 숫자 얼마? 그러겠지. 왜? 다 1이었으니까. 얘도 1이겠지. 그럼 얘도 1이겠지. 그건 알겠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저게 어떻게 나올까? 그게 고민인 거야. 얘를 만드는 방법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아저씨가 있어. 그 아저씨가 정수들에 대한 대가거든, 이 아저씨가. 정수를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한 아저씨야. 책이 막 이만한, 정수론이라는 책이 이만한 게 있어. 이 파스칼이라는 아저씨가 정수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만들어낸 삼각형 형태인데,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맨 위에 1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숫자를 계속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 하듯이 이렇게 내리는데,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두 개를 보이는 거거든. 맨 처음 놈은 숫자가 지금 혼자 있었으니까 밑에 숫자를 두 개밖에 못 만드는데, 요 두 번째 칸 밑에는 얘랑 합쳐져서 여기다 숫자를 하나 쓰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1, 2, 1 이렇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요 삼각형 모양의 숫자의 구조 틀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요 밑에는 숫자 뭐 볼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긴 1, 3, 3, 1. 자, 지금 써놓은 숫자들을 쟤랑 한번 비교해봐. 뭔지 알겠어? 오, 이야. 얘나랑 거의 같네. 거의가 아니고 완벽히 1대1로 대응을 하네. 그지? 얘랑. 그죠?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랑 연결이 되겠는데? 자, 그럼 이 밑에 거 불러보자. 1, 4, 6, 4, 1. 진짜로 여기에 1, 4, 6, 4, 1 이렇게 쓰면 완전제곱식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 4차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5차식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지. 6차식도. 그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관계들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는 뭘 공부하게 되냐면 A 플러스 B의 N차라는 걸 일반화시켜요. 그러니까 N 대신에 3 쓰면 3차식이 되는 거고 N 대신에 7 쓰면 7차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다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는 5차식을 만들려면 이 파스칼 삼각형을 쭉 써서 6번째 칸이겠지?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것이 없으면 밑에 걸 못 찾아내지. 그지? 그래서 5차식을 만들려면 4차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6차식을 만들려면 5차식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얘를 일반화 시켜놓으면 이제 위에 게 필요 없어. 5차 만들어봐. 그럼 N 대신 5만 집어넣으면 쭈르륵 쓰면 끝. 그런 걸 나중에 고2 때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제곱식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들어놓으면 되는 거야. 기억은 뭘 해야 돼? 2차랑 3차는 기억을 해야지. 그치?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공식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거니까 2차식이랑 3차식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4차식도 있고 5차식도 있고 나 그거 만들 줄 알아. 암기는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만들 줄 알아.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얘를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부를 거고요. 지금은 공부할 거 아니니까 이거 나중에 2학년 때. 이거 나중에 2학년 때 공부할 거. 메모해 두시고. 하여제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문과 스타일인 것 같다, 이과 스타일인 것 같다. 잘 모르겠어? 생각 안 해봤었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개수가 늘어나는 거. 차수가 늘어나는 건 해봤어 우리 이제. 2차에서 3차로, 3차에서 4차로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는 거는 어떤 규칙으로 이게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는지, 세제곱식, 네제곱식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해봤는데,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네. 여기 보니까 5번에 우리는 A 플러스 B의 제곱 2개짜리를 제곱한 식을 중학교 때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니까 이제 3개짜리 제곱한 식을 알려주네요.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을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쓰는 게 아니고 2차 항들 먼저 쓰고 이렇게 원래 가운데 항에 적어야 되는 거를 보내서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럼 되지? 이게 지금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식인데 3개짜리를 제곱하라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3개짜리를 제곱하래.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또 제곱들을 다 한 번씩 쓰래. 맞지? A제곱, B제곱, C제곱 다 쓰래. 그 다음엔 뭘 쓰려는지 보니까 2개씩 곱한 놈들한테 다 2를 곱해놨어요. A, B, C 3개 문자가 있는데 A랑 B만 곱해. 거기다 2 곱한 거. 여기. B랑 C만 곱해. 거기다 2 곱한 거. 그리고 C랑 A랑 곱한 거. 맞지? 이 3개를 가지고 2개씩 짝을 짓는 모습은 3가지가 다야. 그 3가지에다가 다 2를 곱해놓은 거지. 그지? 이해되겠어? 2배의 AB, 2배의 BC, 2배의 CA 이렇게. 이게 지금 A, B, C 합의 제곱식이래요. 그러면 4제곱을 한 놈도 지금 방금 선생님이 3개짜리를 제곱하는 걸 쓰면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각각을 제곱한 게 먼저 다 나올 거야. 그리고 요 뒤에는 2개씩 곱한 놈들한테 다 2를 곱해서 쓸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르게 2개를 곱하는 모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다일걸요? 아마도? 맞아? 잘 모르겠어? 이것도 경우의 수에 나중에 배워요. 서로 다르게 2개를 뽑아내는 거지. 2개씩 곱한 놈들한테 다 2를 곱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여기다 n을 여기는 n 써도 되지. 제곱 이렇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얘는 처음에는 제곱들의 합을 다 쓰는 거죠. 제곱들의 합. 그죠? 제곱의 합. 각각의 숫자들을 다 제곱하는 거죠.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제곱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배에 요 괄호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서로 다른 2개를 곱한 놈들의 합. 서로 다른 두 수의 곱, 그놈들의 합.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4개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짜리도 6개짜리도 얘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되겠어? 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하고 2개짜리하고 3개짜리하고 요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 공식으로 기억하는 거야.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이제 이런 애들 물어봐야 하지. 곧 2학년 과정 들어가면 바로 물어볼 거야.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아마 이런 거 쓸 거예요. 오케이, 요것도 이제 메모해 두시고. 지금 얘기한 거 이런 거 들어봤어? 들어보는 게 좋아요.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우리 1학년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기억은 안 나지만 뭔지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공식은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요거 거꾸로 쓰는 거 있지. 인수분해. 그때 또 7번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막 얘기할까 어차피 이미 배운 거지 한 번씩은. 봤던 거니까, 그지? 저거 인수분해 편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2차 변형식이 뒤에 나오겠지 뭐. 곱셈 공식의 변형식. 곱셈 공식 세 번째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변형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변형식들은 뭐 만드는 과정 한 번씩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완전 작업식 가지고 항만 이렇게 이동시킨 거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이 실제로 쓰일 때는요, 요 모습으로만 주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다른 문자로 바뀔 때 어떤 모습들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지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 놈이, a 플러스 b를 제곱한 식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얘 보니까, 같은 놈을 a-b를 제곱한 놈을 가지고도 이렇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만들 수 있대. 어쨌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우리는 합과 곱으로, 얘는 두 놈의 차와 곱으로, 그지? 일반적으로 합과 곱으로 많이 쓰는 편이야. 왜 그러냐면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거계수의 관계를 공부하잖아. 그지? 근거계수의 관계 해봤지? 중학교 때 했잖아, 그지? 그때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근의 합이랑 곱이잖아. 그럼 여기 합이랑 곱이 나오거든. 그지? 그래서 얘가 나중에 근거계수의 관계 방정식이랑도 연결돼서 그때 이 곱셈공식 변형식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냥 거의 구구단처럼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차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써놓고 보니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같은 놈이란 얘기잖아. 그죠? 이 두 개를 등으로 연결시켜 놓고 한 놈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요거 곱해진 거는 얘만 반대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게 요거 가지고 만든 식이 a-b 제곱을 만들 건데 얘를 또 합과 곱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요 밑에 있는 식이지. 자리만 바꿔 쓴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자리만 바꿔 쓰면 부호가 요거 넘어가면서 부호만 바뀔 테니까.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차를 구하래. 합과 곱을 주고 차를 구하라고 할 때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지. 2차식을 가지고 만드는 그 곱셈공식 변형식은 이 정도 모습이고요. 그러면 3차식 가지고 얘가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보면 합이랑 곱이 보이는 거지. 그치? 이거 근거의 성계에서 또 방정식에서 또 나올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3차식의 이제 곱셈공식인데, 곱셈공식 변형식인데, 이 중에서 이놈들을, 이거 하나 더 쓸까?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 요거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죠? 묶어내서 쓰면, A 플러스 B로 한번 묶어내면, 이 앞에는 제곱 남을 거고, 얘는 묶어냈으니까 남는 건 얘만 나왔지. 그래서 마이너스 3AB 이렇게 남을 거거든? 완전 제곱식 우리 풀 줄 알잖아, 이거. 이거 풀 때 가운데 항에 뭐가 나오냐면 2배의 AB가 나오거든? 그게 얘랑 같이 만나서 AB가 마이너스만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남아. 이해돼? 그래서 요 자리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생기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요 놈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곱셈공식 변형식을 너가 이렇게 쭉 백지에다 쓰면 돼. 쓸 수 있으면 돼. 쭉 써가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펼쳐서 써낼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A라는 문자랑 B라는 문자를 내가 다른 문자로 바꿨을 거예요. 어떤 문자로 바꿨을 거냐면 A 대신에는 X를 집어넣고 B 대신에는 X분의 1을 집어넣어. X하고 X분의 1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지? 선생님 어려운 거 안 물어봐. 역수관계는 곱하면 얼마 돼? 1 되죠. 여기 있는 곱은 다 1 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문자만 바꿨으면.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식을 위에서 이렇게 공부한 식을 문제 속에서는 가끔 이런 모습으로 물어보거든.
이런 모습으로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 공식을 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식에 고백값만 1이 되니까 안 쓰는 거야. 그치? 이거 뭐 따로 공식으로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요 밑에는 x-x분의 1 제곱 플러스 2가 되면 될 거고, 요거 두 개 가지고 만든 식이 x-x분의 1의 제곱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면 되고, 또 3차식들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세제곱 마이너스 3 원래는 곱하기 ab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이라는 거지. 이게 곱은 다 1이니까 안 쓸 거고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왜 따로 한 번 더 쓰냐면 위에 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합과 곱이 있으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주로 이제 근거해석에서 많이 쓴다 그랬지? 합과 곱을 가지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자를 이렇게만 바꿨으면요 합만 알아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왜? 곱은 1인 줄 아니까. 이미 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만 표현돼. 합. 그죠? 되게 문제에서 자주 언급을 해놓은 놈이어서 한번 써보는 거야. 자,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 요건 이제 차만 나오겠지. 계속.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그리고 요랑 같은 표현이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묶으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가만있어 봐. 저거 잘못 쓴 것 같은데? 3x제곱 그렇지. 여기가 1 여기가 x 여기가 1 여기가 x제곱분의 1이지. 이렇게 써야지.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모습이 되고, 선생님이 아까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인수분해서 뭐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뭐냐면 또 이놈의 변형이에요.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식을 또 바꿀 건데 문자에 또 어떻게 바꿨으냐면 a 대신에는 x를 쓰는데 b 대신에는 1을 써. x하고 1을 가지고 쭉 쓰는데 요 3차식 그 중에 요 3차식 요 두 놈이 x세제곱 플러스 1 되는 거죠, 요거? 맞지? x세제곱 플러스 1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요것만 쓸 거야, 밑에 것만. 그러면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 요 놈도 x세제곱 마이너스 1은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그지? 이거 어디서 보던 거지? 이거 자주 보이는 애야. 얘나 얘. 특히 얘. 복소수 공부할 때 오메가 들어봤어? 그때 나오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복소수에서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되게 자주 쓰이는데 이것도 3차식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그냥 n차식을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찾아내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주로 많이 쓰는 게 얘인데 이게 다항식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이야, 이게. 모든 n차 다항식은 x의 n차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돼. 물론 이제 n이 짝수라면 만약에 이런 놈이 있어. 그럼 이 x한테는 1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죠. 0을 만들려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인수가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x 플러스 1도 있어.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x 플러스 1을 또 묶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짝수일 때는 그런데 홀수일 때는 유일하게 얘 혼자 인수가 돼. 오케이? 홀수일 때는 얘 혼자 인수가 돼. 나머지는 그럼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무슨 근을 가져? 허근을 가져.
그러니까 얘는 유일하게 실근 하나가 1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서도 x3차 마이너스 1도 얘는 실근 하나가 유일하게 x 이퀄 1이야. 여기서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허근 가져야 되는 거야. 그거를 오메가라고 공부했던 거야. 여기서 나오는 허근, 걔네들을 오메가라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메가는 어쨌든 얘를 0으로 만족시킬 테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서 오메가를 집어넣으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찾아낸 거지. 나중에 복수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모든 n차 마이너스 1은 이런 모습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요거까지 정리를 해놓고 계시면 나중에 복수할 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서 이제 펼쳐지는지 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적을 거 많다. 공식 소개는 대충 어지간히 다 한 것 같고요. 한 3개짜리 3차식이 또 하나 있거든요. 요거 네 번째 거. 맨 아래 거. 그거는 이제 인수분해 할 때 한 번 더 볼 건데, 공식을, 그 위에 있는 2번 공식을 이용해서 3번 공식을 요거 하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2개를 따로 추가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인수분해 편에서 나올 얘기이긴 한데, 그 밑에다가 메모를 하나 해두세요. 이번에 보면은 이놈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대. 이건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라서 여기에다가 2를 한 번씩 곱하고 그리고 2를 한 번 다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그 나눠준 2분의 1이 앞에 빠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만드는 거 한번 봤을까? 그래서 a제곱 하나랑 b제곱이 원래 이제 2개씩 있는 거지. 다 이거 곱해져 있으니까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2ab 가지고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b제곱이랑 c제곱이랑 또 bc 가지고 2bc 가지고 또 완전 제곱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3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애, 여기. 요 놈이 요 위에 있는 놈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아이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요거 플러스 3ab가 저로 넘어간 거예요. 이항시킨 거예요. 얘가 여기 위에 써 있는 대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놈을 요 두 번째 가로를 이렇게 바꿔 써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한 3개짜리 3차식, 한 3개짜리, 서로 다른 문자가 3개짜리, 문자가 3개짜리인데 3차식은 공식이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니? 도 물어보겠지만 이 공식 잘 기억하고 있어? 뭐 빈자리 채워 넣어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 쓰는 뭐 그런 문제들도 나오겠지만 얘가 실전에서 문제로 나올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변이 0 되는 경우예요. 이 우변이 0이 되려면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꼴이어서 첫 번째 가로가 0이 되던가 아니면 두 번째 가로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곱해서 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실전에서 어떤 경우로 많이 질문을 하냐면 A, B, C의 합이 0이던가 아니면 A, B, C가 합이 0인 건 이 앞에 거가 0 되는 거 아니면 이 뒤에 거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경우라서 이 아래 거를 0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A랑 B랑 C랑 다 같아야 돼. 이놈이 만족되던가 아니면 얘가 만족이 된다면 좌변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3ABC랑 같아져요. 네? 요 식은 이 밑에 거를 기억해서 얘를, 활용 문제는 주로 얘를 물어봐. 그냥 간단하게 이 공식을 잘 기억하는지도 묻긴 하겠지만, 실전에서, 현장에서, 시험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얘야. 이 밑에 거를 같이 꼭 기억해야 돼. 이것도 메모해 주세요. 됐다.
이거 문제 진짜 쉽거든? 근데 4번에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진짜 이걸, 그 아이디어, 생각. 아,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말 쉬운데, 그거를 못 찾아내면, 저거 언제 전개해? 그죠? 이 상수부터 시작해서 1차, 2차에서 9차까지 왔으니까 이게 한 10개짜리란 말이야. 이 10개짜리 제곱하라 했으니까 똑같은 거 2번 적어놓고 막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전개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 노가다를 하라고 이 문제를 준 건 아니에요. 정말 그걸 해야 되는 거였으면, 얘는 뭐 2번이라든가, 아니면 뭐 1번이라든가, 뭐 그런 데 가 있어야지, 4번에 와 있을 정도의 문제라면, 그냥 계산이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다항식을 전개할 건데, 머릿속에서 우리는 이거 똑같은 거 2번 적어놓고 전개하는 과정을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때, x3차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사용되면요. 첫 번째 괄호가 있고 두 번째 괄호가 있어. 첫 번째 괄호에서 얘를 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괄호에서 10개 항이랑 다 만나서 곱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얘 만들 수 있을까? 안 되지. 얘가 일단 사용되면요. 이미 최저차가 9차야. 맞지? 얘가 사용돼서는 절대로 3차를 만들 수 없어요. 맞죠? 버려. 어차피 3차랑 관계없는 애잖아. 이런 식으로 버린다면 여기서 남는 거는 요까지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4차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걔도 3차를 만들 일이 없을 테니까 안 쓰일 거 아니야. 얘를 만들어낼 때 4차부터는 안 쓰일 거잖아, 어차피. 그지?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는 그냥 이거 제곱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거를 계산하다 보면은 최고차는 뭐 6차도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그런 거 필요 없고 뭐만 구하면 된대? 3차만 구하면 된대. 그러니까 3차를 만들려니까 이렇게 곱한 거. 맞지? 또 얘랑 1차 곱한 거. 요것도 3차. 또 1차랑 2차 곱한 거. 상수랑 3차 곱한 거. 3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이게 다잖아. 맞아? 그래서 그놈들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을 전개했을 때 x3차의 개수는 요거 곱한 거 개수 4네. 그것도 있고 플러스 해야 되겠지? 전개는 다 곱한 것들을 더하는 거니까 2랑 3이랑 곱할 거래. 6. 3이랑 2랑 곱할 거래. 6. 4랑 1이랑 곱할 거래. 이렇게. 그래서 구하자는 값은 20.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안 어렵지? 4번이라고 해도 뭐 풀이 과정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정리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서 계산하자는 뜻이에요. 이것도 비슷하네. 이거 전개했을 때 6차 개수를 구하래. 6차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그거를 이제 나눠 생각하면 되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걸 나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일단 나눠서 얘네들이랑 곱할 거잖아. 맞지? 이거 3차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와? 네. 4개. 여기 항 4개짜리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것도 3차. 이씨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얘랑 곱해서 6차가 되도록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상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6차가 나와야 되겠지. 그런 케이스를 뽑는 거야. 얘는 상수가 뭐가 되고 그럼 여기서 6차는 누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되겠어? 첫 번째는 그렇게 얘를 전개한 식과 얘를 전개한 식을 따로 보고 얘가 몇 차일 때 이놈은 몇 차. 그 개수들을 일일이 다 뽑아내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 안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를 전기한식은 그나마 괜찮은데 얘를 전기한식이 한 3개짜리 3차 완전 제곱식은 안 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2번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 한번 곱해. 그럼 이제 제곱 계산한 거잖아. 그 결과를 가지고 얘랑 또 한 번 더 곱해. 그럼 3차를 전개한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내는 과정이 일단 불편한 거지. 그래서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얘랑 따로따로 전개한 다음에 6차 만드는 케이스를 골라내시면 돼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주 이쁘게도 얘랑 둘이 차수가 같아요. 얘도 3차, 얘도 3차. 맞지? 그러면 밑에 있는 놈끼리 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의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은 A, B의 세제곱 아니야? 맞지? 지금 얘가 A고 얘가 B야. 괄호를 A, B라고 보면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 있는 거야. 난 걔를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겠어? 맞아? 그렇게 적어보면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하고 이놈 전체의 세제곱이 있는 거지, 지금. 됐죠, 여기까지?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쉽진 않아요. 얘가 선생님이 아까 막 곱셈공식, 변형식 막 적어준 거 있지? 그들 중에 이놈이 있어요. 똑같은 모습은 아니어서 알아보기가 쉽진 않은데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하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고 했었어. 그지? 요런 공식이 있었고 이때 A 대신에 X 집어넣고 B한테 X분의 1 집어넣고 쓴 게 있었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A한테 X를 쓰고 B한테는 1 쓴 것도 있었어. 맞아? 얘는 A한테 X를 쓰고 B한테 2를 썼을 때 모습. 그걸 알아보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식이 되게 중요한 식인 거지. 실제로 되게 자주 보이는 놈이고, 문제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놈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숫자를 바꿔가면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들을 선생님이 보여주긴 했는데, 이렇게, A한테는 X를 쓰고, B한테는 2를 쓰는 식도 이렇게 문제 속에 나온다는 거지. 그걸 알아볼 수 있으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네? 이렇게 놓고 보면 간단하잖아. 자, A-B의 세제곱이라고 또 있는 걸 봤어, 머릿속에서. 우리는 요걸 A, 요걸 B라고 보면은, 우리는 X의 6차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A가 몇 차가 되면 돼? 2차. 오케이? 요거 덩어리 전체를 난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볼 거야. 근데, A는 한 번 쓸 때마다 X를 3개씩 가져다 쓰는 거래. 3차를 만드는 거야. 근데 X가 6차가 필요하다며? X 6차 만들려면 A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 이거 전개할 때 원래는, X 세제곱을 A, B로 쓸까?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A가 2번 쓰인 게 필요하대. 얘만 있으면 돼, 얘만. 이거 전개할 때 다른 거 없어도 돼. 요거 가운데 거만 마이너스 3 곱하기 A 제곱한 거래. 이거 제곱하면은 X의 6제곱. 그 다음에 8. 요거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개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4. 오케이? 그게 답이에요. 다른 건 안 써도 되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는 거지. 정리하시고. 4-4번. 거기도 위에 있는 문제들 풀었던 거 한번 쓱 봐봐. 곱셈공식들 잘 기억해서 문제 풀면은 풀 수 있는 것도 있겠지? 너가 한번 풀었던 거야, 그거. 그지? 한번 처음에 풀었을 때 풀렸으면, 다음에도 또 풀 수 있을 확률이 커요. 이렇게.
공식만 다시 한번 떠올리고, 다시 한번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또 푸는 훈련 몇 번 해보면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방정식 공부할 때 3차 방정식 공부했었니? 근거에서 관계? 했어? 오케이. 일단 처음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보고, 이놈 때문에, 얘가 출연하는 그 곱셈 공식이 문자 3개짜리 3차식. 그거 다룰 때만 얘가 보이거든. 다른 데서는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3차식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식을 쓰면, 항 3개짜리 3차식을 썼을 때, 얘가 없잖아. 그치? 나보고 구하라는 건 얘인데, 항 3개짜리 3차식을 가지고는 얘를 만들 수가 없네. 고민이네. 원래 문제풀이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이 문제를 풀려면 그 방정식에서 배우는 근거 계수 관계가 있어야 돼요. 3차식 근거 계수 관계 기억나? 2차식의 근거 계수 관계는 중학교 때 하는 거지. 뭐, 문자가 똑같아서 또. 자, 요 2차식이 있고, 얘는 근 몇 개 있어야 돼? 2차식이니까? 2개 있겠지? 그 2개를 가지고 더한 거랑 곱한 거랑 구하라는 거지. 얘랑 이거 2개 더한 거랑 곱한 거 2개 구하라는 거지. 더한 모습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B 오, 그래. 곱한 건? A분의 C 그래, 그렇게 나와. 그지? 3차식일 때는요,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거 3개 가지고 또 더한 거 만들고, 그리고 곱한 것도 만드는데 2개씩 곱한 거만도 만들고, 그 다음에 3개씩 곱한 것도 만들고, 4개 곱한 거, 4개가 없구나. 끝. 네? 그래서 4차식에 대한 근거 계수 관계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씩 더한 거,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3개씩 곱해서 더한 거, 4개 곱해서 더한 거. 4차식의 근거 계수 관계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얘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리고 2개씩 곱해서 더한 것도 항상 똑같아요. A분의 C예요. 근데 얘는 3개를 곱한 게 없었던 거지. 만약에 있었으면 쟤도 똑같이 부호가 마이너스고 A분의 B가 되는 거야. 순서대로 A가 다 분모로 들어가고 이놈분의 이놈은 그냥 한 번씩 더한 거, 이놈분의 이놈은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이놈분의 얘는 3개를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3차식의 근거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야. 여기까지 되겠지? 자, 문자를 바꿔 생각합니다. 이제 얘가 A, B, C야. 이놈이 A, B, C. 그럼 얘가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A네. 얘가 A, B, C의 곱이네. 그걸 준 거잖아. 그러니까 세 그의 합, 2개씩 곱한 놈들의 합, 3개를 곱한 놈을 알려준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그놈들의 결과를 가지고, 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거는 잠시만. 일단은 주어진 식을 가지고 푸는 기본적인 해법, 참고서에 소개하는 방법은 어떤 모습일 거냐면 A, B, C 합을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A랑 B만 더한 게 있네. 그러면 A랑 B만 더한 놈은 C가 넘어가서 E-C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B 마이너스 A, 그지? 얘는
B 마이너스 B. 그러네. 그래서 주어진 식을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바꿔서 써보면 2-A, 2-B, 2-C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대요. 됐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는 거지.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이제 저런 모습들이 나오거든? 얘를 막 열심히 이제 전개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은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얘를 전개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어떻게 쓸까? x-a, x-b, x-c를 0으로 만족시키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여기 x의 제를 뭐 집어넣는 거야, 지금? 2 집어넣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 방정식은요, a가 근이지. x한테 a 집어넣으면 이거 0 되잖아. 이 방정식은 b가 근이지. c가 근이고. a, b, c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야.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면 다른 모습이 되겠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면 이거 하나로 유일해요. 그죠? 근데 x한테 2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때 이걸 전개하면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에 3개의 근을 A, B, C라고 읽자는 거지. 여기선 3근을 뭐라고 읽었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읽었는데, 맞죠? 그러면 나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 x-알파, x-베타, x-감마 이래야 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A니까 A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얘를 실제로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지.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거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은 식이라. 이해되겠어? 그래.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줄 알았으니까 이 분모 A가 다 1이래. 다 1이래. 그리고 얘를 뭐라고 줬어, 문제에서? 2라고 줬네? 그럼 B는 마이너스 2지. 자, 두 개씩 곱한 놈들은 마이너스 5라고 줬네? C가 마이너스 5네? 세 개 곱한 거는 3이라고 줬네? D는 마이너스 3이고. 그래서 그 방정식을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X의 세제곱. B는 얼마?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5. D도 마이너스 3. 얘는 이렇게 생긴 애야.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문제처럼 A, B, C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거 이해되겠어? 근데 우리 이거 구하는 거 아니지?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한테 뭐 집어넣는 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게 답이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런 구조들이 머릿속에서 막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건 X한테 2만 집어넣으면 된대.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0 마이너스 3 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값을 쓰는 거니까 여기 0을 쓰면 안 돼. 이건 방정식이고. 그래서 8 지워지고 마이너스 13 이게 내가 구하려는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세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 오. 이해만 잘 되면 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구조적인 이것들을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방법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점점 수학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5-4번도 일단은 질문이 변의 길이 A, B의 길이, B, C의 길이, C의 길이를 각각 C, A, B 이렇게 줬어요. 일반적으로 삼각형을 그렸을 때 보이는 형태가 저래. 어떤 삼각형이든지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을 쓸 때 이렇게 스몰로 쓰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내가 A라고 잡으면요. 이렇게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A, B, C를 잡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A를 잡으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의 길이는 뭐가 돼? C가 되는 거고.
AB의 길이는 C. BC의 길이는 A. 그리고 AC의 길이는 B. 일반적인 거 쓴 거야.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가지는 모습을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그놈이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대. 그랬을 때,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었어요. 지금 우리가 별로 다른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다 이게 A, B, C가 다 뭐야? 변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나중에는 조금 더 복잡한 관계식을 줄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다 변의 길이로 바꿔야 돼. 네? 지금은 다 변의 길이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따로 할 일이 없어. 그냥 이것만 잘 정리하면 돼, 우리. 그래서 삼각형의 꼴을 결정할 건데, 우리가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어. 알아냈어. 이걸 딱 보고, 이건 무슨 삼각형이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건 무슨 삼각형들이 있어? 직각삼각형. 그럼 뭘 알아보면 직각삼각형이야? 피타고라스. 변의 길이로 얘기하는 거야.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또 정삼각형. 변의 길이 다 같으면 정삼각형. 또 이등변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세 개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고. 그 정도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삼각형의 꼴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자,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직각. 그치? 그 외밖에 없어. 그러니까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삼각형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했을 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A, B, C가 피타고라스 성질이 성립하는 식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A, B, C가 다 같다라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저 중에 두 개만 같다라고 나오는 건지,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쁘게 잘 정리할 건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A, B, C, A, B, C, A, 왜 마지막 것만 순서가 다르지? 얘만 B, C, A네. B로 B. 얘는 B만 서로 부호가 달라요. B만. 그죠? B만 부호가 다르고, 얘는 B만 같아요. 다 부호가 다르고, 얘는 B만 부호가 같아. 뭐야? 쟤는 B만 다르고, 얘는 B만 같고. 그렇네. 그래서 어떻게 식을 이쁘게 좀 정리할 거냐면, 편하게 정리할 거냐면, 부호가 다른 놈들만 따로 묶어서, 합차의 공식처럼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AB 더한 거는, AC 더한 거는, AC 더한 거는 똑같이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C를 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B와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합차의 공식으로 얘를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C 전체 제곱 하고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거 한 번 더 정리하면 A 제곱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 제곱, 여기서 C 제곱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항이 플러스 2AC 이렇게 나오겠지? 전개가 이렇게 다 전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변도 전개할게요. 이번에 우변은 B만 부호가 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니까 얘는 B 플러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묶어서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로는 B 마이너스 묶어서 A 마이너스 C 이렇게 쓸게요. 됐어? 그럼 요것도 전개하면 합차 공식으로 전개하는 거니까 B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A 제곱, 이거 마이너스로 나오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C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 제곱이 될 거고, 여기 가운데 항에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AC가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또 받을 거라서 플러스 2배의 AC. 그치? 지금 얘하고 같다는 거지. 얘랑 같다라고 두면 지워지는 게 이것만 지워지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가지려는 절로 넘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가지려는 1로 넘길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배의 a제곱 플러스 c제곱이 이쪽에 보일 거고, 여긴 2배의 b제곱이 보이겠죠. 양면이 이거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 이게 뭐야? 응. 네. 이게 뭘까? 네. 직각. 그래, 직각삼각형. 이게 피타고라스잖아. 그치?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면 나머지 한 놈의 제곱이랑 같아. 이게 피타고라스잖아. 그래서 누가 직각이야?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드르르르르르 어딨니? 여기 있다. 봐봐. 오케이? 6-4번. 이건 그냥 공식 기억하는 놈이라고 그럴까? 선생님이 언급 안 해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요거. 이게 책에 공식으로 나오는 놈이거든? 저거 기억하나? 보면 알겠어? 얘가 누구냐면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 요 놈이 이런 모습이 돼. 이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공식이야. 뭐 자주 붙는 내용은 아닌데, 뭐 4번에 이렇게 나왔네. 이 공식은 아마 마지막 그 공식 소개하는 것 중에 거의 제일 마지막 쪽에 나오는 공식일 거예요. 이걸 하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요만큼을 이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랑 같이 만나면 얘는 그러면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과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a제곱을 뭐 x로 바꿔서 쓰는 거야. a제곱을 x로 바꿔서 쓰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러면 얘랑 똑같은 놈이네? 문자만 a에서 x로 바뀌었네? 그치? 그럼 얘는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x의 4제곱 x제곱 플러스 1이겠지. 자, 근데 x라는 문자는 내가 마음대로 바꿔 쓴 거고, 문제에서는 이걸 a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를 뭐라고 바꿔 쓰면 돼? a제곱으로 바꿔 쓰면 돼요. x 대신에 a제곱 집어넣을 거고, 그걸 또 4제곱 할 거니까 a 몇 제곱? 8제곱. x가 a의 제곱이야? a제곱을 또 제곱하래? 여기 몇 제곱? 4제곱. 그리고 플러스 1. a 4제곱이 4네. 이거 4. 이건 a 4제곱을 또 제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4의 제곱이야. 그죠?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공식을 모르면 뭐 합차 공식으로 아까처럼 막 이상하게 끌고 가야 되는 문제여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요. 4번을 풀어야 되는데 왜 3번을 못 잡고 있었지? 왜 얘기 안 해? 내가 막 3번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4번. 이건 뭐야? AB. 이 길이? 이 길이가 2루트 6이래. 그럼 직각삼각형이고, ABC의 넓이는 3? 이 넓이가 3이라고? 그때 AC, BC, 요 길이랑 요 길이구나. 요거랑 요거. 요거, 얘는 A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요건 A라고 쓸게요. 요거는 B라고 쓰죠. 이렇게. 그럼 요거 지금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 구하라는 얘기지? 구하라는 게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의 합을 구하래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얘는 곱셈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맞지? 그러니까 A랑 B의 합이랑 곱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지. A, B의 합과 곱을 알아낼 수 있을까? 합, 곱?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면 참 어렵지, 그지? 읽어야 될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세팅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 도형 삼각형이 나왔다,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그럼 난 어떤 것들을 찾아놔야 된다. 원이 나오면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세팅들이 잘 돼 있어야 돼. 직각삼각형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직각삼각형의 직각인 부분에서 마주보는 변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이 잘리지. 그 잘린 애들이 다 닮은 꼴이에요. 그 중에. 잘린 삼각형들이 다 닮은 꼴 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소공식이라는 것도 만들고, 뭐 이상한 공식들을 막 만들어내. 직각, 피타고라스 정리 공부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공식들 공부했었을까 아마 소개받고만 했을 텐데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공식이거든. 한번 써볼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래.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부터 A, B, C 이렇게 두고 수선을 발 이렇게 내리는 거야. 여기는 H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잘리거든? 근데 요 직각삼각형이나 처음 직각삼각형이 닮은 꼴이어야 되고, 이놈도 처음 직각삼각형과 닮은 꼴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 직각삼각형,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이 세 개가 다 닮은 꼴 삼각형입니다. 오케이? 그 닮은 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만드는데, 변의 길이를, 요건 A, 요건 B, 그 다음에 요건 H, 라고 쓰고, 밑에를 뭐라고 자를까? 일단 요거 전체는 C. 전체는 C. 요거는, 문자 안 쓸게. 문자 안 쓸게. 가장 쉬운 공식이 뭐냐면, 가장 쉬운 공식이 이 공식이었어. 이거 2개 곱한 거 같은 거. 소공식. 이거 2개 곱한 거하고 요거 2개 곱한 게 같아. 이거는 면적 만드는 거거든. 직각인 부분에서 밑변 곱하기 높이. 여기서도 밑변 곱하기 높이. 그치? 그래서 요거 2개 곱한 거랑 이거 2개 곱한 거 같아야 돼. 그치? 그 다음. 밑에 지금 점이 3개 있는데요.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고, 여기도 점이 있고. 자, 이 점에서 여기 위에 C까지의 이 길이의 제곱은요. 이 길이의 제곱은 이 점에서 밑변에 있는 나머지 2점까지의 거리의 곱이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놈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이놈이 되는 거야. 또 얘의 제곱도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의 제곱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2점이 얘랑 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곱. 그게 이놈 제곱이야. 또 여기도 이놈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곱이랑 같아야 돼. 이게 다 닮은 비 갖고 나오는 거야. 공식을 막 그 사회 과목에서 지명 외우듯이 막 이렇게 암기하면 반드시 까먹어요. 지금처럼 외우셔야 돼. 되겠지? 자, 그러면 맨 처음 소개했던 이 소자 공식 있잖아. 그게 여기서는 이거 2개 곱한 게 얘야.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이놈 곱하기 이놈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근데 걔가 넓이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넓이가 3이라고 그러면 AB의 곱이 그냥 6이라고 나오는 거네? 이거 필요 없는데? 이 길이는 필요 없는데? 이거 필요 없네? 괜히 소개했네? 얘는 필요 없네요. AB의 곱은 6. 그리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제곱이랑 B제곱 더하면 이거 제곱. 그럼 4, 6에 24.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4.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를 한 거야. 지금 문제 풀 때는 안 쓰입니다. 요거 2개만 있으면 돼. 그럼 얘 가지고 있으면 A랑 B의 합도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합, 곱, 합. 그게 끝이야. 쉽네. 그림 나와도 별로 어렵지 않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곱셈공식 변형식 써보면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라고 쓸 거니까 ab의 곱은 6, 여기는 12, 여기는 24, 24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넘어가면 36이네.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마? a 플러스 b는 6이 돼야 되겠죠?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쓰겠지? 길이 합은 6. 그래서 합자리에는 6 집어넣고, 곱 자리에는, 곱도 6이네. 곱 자리에 6 집어넣고. 오케이? 오케이. 8-4번. 8-4번 풀렸네? 그건 했네. 요것도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이구나. 다항식의 나눗셈, 요거는, 그냥 식을 나누는 거니까, 여기 9-3번처럼, 진짜로 나누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진짜로 나누는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뒤에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것 때문에, 식의 구조, 나눗셈을 하는 구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어떤 x에 관한 다항식을, x로 표현된 다항식을, 누군가로 나눌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몫이 생기겠지? x로 표현된 식이 나오겠지. 몫이 나오고, 쭉 계산돼서 맨 아래쪽에 뭐가 나와야 돼? 나머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구조 때문에 진짜로 직접 나누기 계산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fx라는 식을 x-알파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r이 나와요. 이런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 이 식이 얘랑 같은 모습인데, 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x에 관한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생겨요. 이걸 이렇게 항등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나눗셈 하는 계산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되게 어려운 얘기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4차식을 줬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목,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목, q2에다가 2를 집어넣으라고? 왜 이런 걸 물어봤지? 아이고.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돼.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5x.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몫이래.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궁금해. 이걸 구해서 다시 그놈을 다시 또 x-3으로 나누려는 거지, 그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해요? 뭐부터 쓰면 돼? 그죠? 요거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최고차가 맞춰놓고선 밑에다가 쭉 곱해서 쓰는 거지. x 4제곱, 요거 곱해서 플러스 x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또 2개 빼면 돼. 그럼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요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남겠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고차만 맞추면 돼. 얼마 필요해? 마이너스 2x가 필요해. 그러면 최고차 맞췄으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또 빼. 여기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 이렇게 남겠네. 그럼 뒤에 또 위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아래는 필요 없어. 왜? 몫을 구하라고 했잖아. 몫은 다 구했잖아. 그죠? 그래서 쟤를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를, 이게 q1이에요.
Q1을 x-3으로 나누래. 이걸로 나누면 여기 뭐 x 필요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그지? 빼주면 이제 x. 여긴 마이너스 4. 이번에 또 얼마 있었는데? 1만 있으면 돼. 그럼 여기 뭐, 쭉이 나올 텐데, 이거 필요 없어. 우리는 이 몫이 필요해. Q2x. 그지? 얘가 Q2x고, 그놈한테 뭐 집어넣으래? 2 집어넣어서 답 쓰면 된대요. 이게 왜 4번일까? 그냥 나누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다항식 연산,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쭉 얘기를 했고, 공식들이 어떤 구조들을 가지는지, 책에서는 3, 4식까지들만 소개를 하고, 한 3개짜리만 소개하고 이러는데, 이게 뭐 차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개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조들을 좀 보여줬고요.